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에서 일시적 한정적이었던 불매운동 등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상대국을 모욕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일본 관광 보이콧은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2조 5천억 원 이상의 서비스 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3억 엔, 약 8,185억 원이 확대된 것입니다. 일본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안 오자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방 소도시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일본 매체가 납득하기 힘든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급감이 길게 보면 일본에 도움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라며 길게 보면 일본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한 나라 관광객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국인들은 인색하고 당일치기 관광객이 대부분이라며 돈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이 쓴 돈은 5,842억 엔, 약 6조 3,741억 원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일부에선 이런 일본 매체의 기사를 억지스런 정신승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본 여행 보이콧이 한국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뼈저리게 자각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의 해외여행이, 특히 일본 여행이 과도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12위, 1인당 국민소득은 30위였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지출액이 세계 6위였습니다. 일본은 GDP가 세계 3위이고 경제력은 우리의 3배를 넘고 인구도 2.5배나 됩니다. 하지만 일본 해외여행자 지출액 순위는 7위로 우리보다 한 단계 낮았습니다. 한국은 매년 여행 수지 적자가 20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매출액 10억 원당 서비스 산업에서 15.2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과도한 해외여행으로 매년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 수지 불균형이 가장 심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일본에 간 한국인은 3.1배로 늘었는데 반면 한국에 온 일본인은 겨우 7% 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일본에 여행한 한국인이 한국을 여행한 일본인보다 464만 명이나 많았습니다. 2013년만 해도 관광사업이 취약했던 일본은 불과 5년여 만에 관광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웠습니다. 결국 그동안 우리의 과도한 일본 여행은 한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켰고 일본 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일본 여행 보이콧이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줬고 국내 여행에 눈을 돌리게 해주었습니다. 티모니 추석 여행지로 지난해 일본 오사카가 2위, 후쿠오카가 3위, 도쿄가 6위를 기록했지만 올해에는 오사카만 9위로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여행이 현저히 급감하며 한국의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서울 후쿠오카 노선도 편도 항공권이 만원에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5일 추석 때 일본 여행은 급감한 반면 국내 여행은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호텔 및 리조트 매출은 지난해 추석 같은 기간 대비 약 43%가 증가했습니다. 추석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2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예약률이 늘었습니다. 기차 여행도 약 39%가 증가했고 테마파크가 640%, 체험 및 레저 스포츠 상품이 143%, 아쿠아리움은 78% 등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가 140개 평가 대상 국가 중 16위로 2017년보다 3단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7년 첫 평가 이후 역대 최고 순위였습니다. 아직 한국은 관광지에 대한 경쟁력이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점점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은 우리에게 한국 관광업 부활이란 더 큰 목표를 가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근 국내 저가항공들이 내년 3월까지 일본 노선 운항을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올 겨울에도 일본 여행은 안 갈 예정입니다. 삼성이 이번 23일부터 출시되는 갤럭시 노트 10에 기존에 쓰던 일본 배터리 대신 한국의 LG화학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국산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지난달 한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악화되고 난 후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삼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삼성 SDI라는 스마트폰 배터리 개발 및 생산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천안과 천진 등의 사업소에서 1년에 16억 개가 넘는 소형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추었고요. 지난해 삼성 SDI는 9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했죠. 지난해 연구개발 비용에 쏟아부은 돈만 6천억 원이 넘고요.
보유한 특허만 16,000개, 현재 출원 중인 것들까지 합산하면 22,400개가 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생산 라인을 증설해서 얼마든지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에 100% 삼성 SDI의 배터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 머니투데이의 보도를 보시면요,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터리는 멀티 벤더를 원칙으로 한다. 즉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이 한 회사에서 100% 받지 않고 2개 이상의 배터리 회사들로부터 나눠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리스크 분산 및 기술 협력 강화. 이러한 이유에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시리즈의 삼성 SDI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의 배터리를 항상 함께 사용해 왔습니다. 원래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ATL이 10년 넘게 삼성전자에 배터리를 공급해 왔습니다.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말이죠. 2016년 8월 24일을 시작으로 약 일주일 만에 8건의 폭발 소식이 전해졌고, 삼성전자가 즉시 리콜을 시행했지만 미국 연방항공청은 갤럭시 노트 7 소식 금지까지도 검토하는 등 삼성전자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었죠. 조사 결과 중국의 ATL 배터리에서 문제를 발견하였고 일본의 무라타 배터리로 바꾼 것이죠. LG화학에서도 배터리를 공급받았었는데요. 주로 중저가 모델에서만 사용했고 갤럭시 S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들에는 삼성 SDI와 일본의 무라타 배터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갤럭시 노트 10부터는 일본의 무라타 배터리 대신 LG화학의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죠. 비율은 삼성 SDI가 80%, LG화학이 20%. 올해에만 예상되는 갤럭시 노트의 판매량은 약 1000만 대이고요. 삼성전자가 1년에 판매하는 스마트폰 대수가 3억 대 정도인데 일본의 무라타에 얼마나 큰 타격이 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자, 여기 무라타의 실적 발표 자료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무라타의 1년 매출액은 약 16조 원, 그 중에서 배터리는 이곳에 포함됩니다. 기타 부품들 카테고리에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라타의 주력 산업이죠. 44%의 점유율로 세계 1위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도 최근 무라타의 주식 차트를 보시면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LG화학은 석유화학 분야에서 대부분 50%에 육박하는 점유율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2차 전지 부문에서도 1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보시는 것처럼 LG화학도 전자사업 부분의 주요 원재료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을 일본 기업인 히타치와 미쓰비시로부터 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전자제품에서 100% 국산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부품을 공급하는 1차 벤더들도 함께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죠. 삼성이 배터리를 일본의 무라타에서 LG화학으로 교체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배터리가 삼성전자의 모델에 특화하여 사양을 맞춰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늦어도 한일 외교관계가 악화되기 한참 전인 지난해 말부터 이미 LG화학과 이야기를 마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이미 오래전부터 삼성은 일본의 소재 및 부품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을 시작해 왔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난번 규제 30일 만에 일본 정부가 시네츠 화학이 삼성전자에 수출하는 포토 레지스트를 허가해 준 데 이어서 어제 일본 경제산업성이 2차로 포토 레지스트를 허가해 주었죠. 이것도 1차 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시네츠 화학이 삼성전자에 수출하는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네츠 화학은 다른 일본 수출 기업들과는 다르게 해외 생산 공장이 없고 일본에만 5개의 공장이 있어서 다른 나라를 통해 우회 수출도 못합니다. 일본 정부가 허가를 안 해주면 삼성이라는 거대한 고객을 완벽하게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오히려 수출 규제를 한 일본에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정계와 재계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최악의 불협화음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일본에서 감상하고 계십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한 간호사가 마스크 같은 보호 장비가 부족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한 말입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세계 최대 마스크 제조회사 3M과 마스크 제조 세계 2위 허니엘이 있음에도 지금 미국에서는 의료진조차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인공호흡기까지 부족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GM과 같은 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사이가 좋지 않은 GM과는 협상이 결렬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초기에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마련한 진단키트에 결함이 있어 오랫동안 제대로 된 검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와 기업들이 엇박자가 미국은 11일째 확진자가 48만 명에 육박하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기업들은 정부와 국민들과 하나로 움직이며 총력전을 펴며 확산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외신들은 한국 방역에는 한국 기업들의 강력한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글로벌 기업 삼성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전 세계 진출한 해외 법인을 통해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홍콩 등에서 마스크 28만 4천 개를 긴급 확보했으며 이를 국내로 수입해 전국 제9협회를 통해 대구 지역에 기부했습니다. 또한 삼성은 해외 마스크 원단 제조업체와 계약해서 53톤의 부직포 원단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마스크 5,300만 장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정부가 해외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어 삼성이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주도적으로 해결해 준 것입니다. 또한 삼성은 화진산업 등 마스크 제조업체에 생산 설비 전문가를 파견해 생산 공정 개선 작업과 기술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일일 마스크 생산량 92만 개를 단숨에 139만 개로 51%나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LG는 3월 초 LG 상사 해외 법인에 의료용 방호복 1만 벌을 확보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급증하며 의료진이 사용할 방호복과 고글,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LG 상사는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 12곳의 해외 법인과 지사를 총동원해 방호복 생산업체를 수소문한 결과 결국 단 5일 만에 방호복을 확보해 대구 경북 의사회에 전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진 인프라를 총동원해 빠르고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삼성과 LG 등 한국의 기업들은 한국을 살리는 역할을 한 데 이어 더 나아가 외국의 상황까지 돕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영국 국립보건원 나이팅게일 병원에 스마트폰 2,000대와 전화기 살균기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기부하기로 한 갤럭시 X 커버는 산업 현장 등 혹독한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특화된 러기드폰으로 장갑을 착용하고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스마트폰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삼성은 사흘 한 달 동안 영국 국립보건원을 위해 5개 광고를 지원하고 삼성 스마트 TV에서 공중보건 안내 광고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때 미국의 반대에도 중국 화해를 선택했던 영국은 최근 사태에 대한 중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고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화해의 선택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에게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동시에 삼성전자는 영국의 상황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앞으로 영국 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그룹 4개사는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정부의 5만회 검사 분량의 진단키트를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LG 상사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내 생산 제품 중 여일분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진단키트를 전달받은 바흐리 라하달리아 투자조정청장은 인도네시아에 오랫동안 투자한 LG는 다른 해외 투자 기업의 좋은 모범이며 진정한 친구라며 한 가족처럼 어려움을 나누려고 하는 LG의 기업 정신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처럼 해외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은 각국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며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과 함께 한몸처럼 움직였고 결국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국가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